너 안 나?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엄마. 유일한 빗줄이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밤비걸입니다. 여러분 더글로리 파트 2 보셨나요? 저도 파트 1부터 파트 2까지 진짜 하루 만에 다 새벽까지 몰아보느라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학교폭력보다도 이 드라마에서 문동은 엄마와 문동은과의 관계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감명 깊게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은 정말 드라마를 보면서 PTSD 올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비슷해서 소름이 돋았을 정도인데요. 본 영상은 스포일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은 뒤로 가길 눌러주세요. 넷플릭스 더글로리에서는 문동은 엄마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다고 나오는데요. 진료 끝났으니까 나가보셔도 됩니다. 가라고? 네, 처리하긴 됐습니다. 나 안 나? 사실 알코올 중독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우리 부모님들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를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그 가장 큰 경험자이자 피해자였고요. 뉴스에서는 많이 나오는 것들이 사실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뭐 되게 어렵게 키우고 있는 부모의 사랑을 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반대의 경우일 때는 우리가 쉽게 접하기가 어렵고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요. 사실 주변에서 흔히 겪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제목을 드라마에서 문동은 엄마가 그 정신병원에 갇히는 게 완벽한 결말이 아닌 이유라고 적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적은 이유는 제 경험담에 의해서입니다. 일단은 보통 부모가 정신질환을 갖고 있고 자녀가 멀쩡한 경우 보호자는 보통 또 다른 부모가 별로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혼자서 이제 제가 바로 보호자 혼자인 경우였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문동은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제 저만 사인을 하면은 아빠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있는 거야, 엄마. 유일한 빗줄이니까. 하지만 실제로 정신질환을 갖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정신질환만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동은 엄마도 드라마에서 알코올 중독을 갖고 있듯이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는 합병증들을 많이 갖고 있을 확률이 커요.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술을 그렇게나 마셔도 되는데 건강이 좋을 리가 없겠죠. 저희 아버지도 정신분열을 겪으면서 가장 큰 증상이 병원에 있는 관계자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냥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의심하고 누군가가 날 감시하고 있고 뭔가 나를 이렇게 조종하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다라는 망상과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사실 정신병의 흔한 증상인데 이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은 매우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매우 화나고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님이 정신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무리 뭐 정신병원에 같이 가자, 같이 치료를 받아보자 권해도 본인 말씀을 하신 본인 당사자분을 미친 사람이라고 하실 거예요.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내가 어디가 정신이 나갔다는 거냐, 왜 나를 병원에 넣으려고 하냐, 너 뭐 때문이지, 뭐 돈 때문이지, 이것 때문이지, 저것 때문이지, 이런 식으로 추측성 망상을 하기 마련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의사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작은 병들도 큰 병으로 발전을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당뇨를 갖고 계셨는데요. 뭐 결핵도 갖고 계시고 없는 병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 요즘 시대에 누가 결핵 갖고 있나요? 설사 결린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열심히 받으면 낫는 거고요. 당뇨도 너무 흔하게 갖고 있죠. 사실 아버지 나이가 50대셨는데 당뇨로 사망을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들에게는 되게 흔한 상황인데요. 약을 먹지 않고 피해 다니고 심지어 이상한 치료법들을 찾아다닌다든지 그런 기이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 사실 자녀들이 문동은처럼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사실 김은수 작가님도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병원에 부모님을 강제로 사인을 해서 넣는 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
최고의 마무리다, 최고의 복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많은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만 들어도 참 PTSD가 오는데 저는 드라마에서 그 문도은 엄마가 그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 배우분이 진짜 전 소름 돋았어요. 저는 뭐 어디서 본 줄 알았다니까요. 지금 몇 년 전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약간 잠들 때 무서울 정도로 되게 힘들었는데요.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고통을 받기 마련인데요. 왜냐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겉으로 봤을 때 잘 걸어다니고 활동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강제로 어디다가 이렇게 넣는다는 게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에요. 차라리 뭐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그럼 이렇게 끌어서 병원에 넣으면 되는데 제 발로 걸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어쩌저쩌해서 병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제가 정말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중에 큰 병원들 중에 안 다녀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병원들 어디가 좋은 대학병원인지 잘 알 정도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냐, 대학병원에 넣습니다. 근데 이제 정신병동에 가둬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긴 해요, 가끔. 뭐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알코올 중독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의사 말을 듣지 않아서 정신분열증 때문에 망상 때문에 뭐 당뇨나 다른 내과적 질환이 막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내과로 잠깐 옮깁니다. 내과로 잠깐 옮겨서 치료를 받는 도중에 정신과와 협진을 해서 치료를 받는 거죠. 치료를 받는 도중에 뭐 밤에 밖에 그냥 갑자기 나간다든지 간호사한테 막 욕을 한다든지 그 아까 그 보면은 그 더글로리에서 엄마가 쌍욕을 하잖아요. 정말 그 정신질환자들은 나쁘다는 걸 그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의 감정에만 매우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처를 주는 말들 주변 사람들한테 서슴없이 하게 되고 주변에 그 일하시던 의사와 간호사분들이 저한테 정말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좀 와서 챙기셔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때 제가 이제 저도 일을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간병인을 따로 두잖아요. 간병인한테도 욕설을 합니다. 그럼 간병인한테도 전화가 와요. 이 총체적인 난국이 펼쳐져요. 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일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완벽한 그 복수가 아니라고 했냐면 저렇게 병원에 넣잖아요, 강제로. 그래도 전화가 와요.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다. 와서 좀 살펴보셔라. 뭐 어떻게 좀 해보셔라. 왜냐면 그분들도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요. 분명히 뭐 문동은은 마지막에 드라마에서 엄마를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다 했지만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엄마. 유일한 핏줄이니까. 사실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 만약에 설사 병원에서 생활을 잘 하여 거기에 계속 치료를 받는, 정신병원에 계속 갇혀서 치료를 받는, 사실 치료라고 하기도 조금 뭐예요. 그 정도 상황이 되면은 정말 말 안 들으면 묶어놓고 그런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곳까지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시설이 좋고 좋은 의료진들과 간호사분들과 간병인들이 붙어있는 병원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요. 일반적인 회사원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좋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허들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죄책감입니다. 사실 그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끊임없이 약간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악의적인 마음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놓이냐면 부모들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또 자녀들이 이렇게 케어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더욱 요구하고 정말 말 안 듣는 애처럼 굴기 마련인데요. 더글로리에서도 보면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난 게 죄지. 남들 다 지으라는 거 애지중지 나서 어버 키워놨어. 이런 식의 대사를 문동은 엄마가 자주 치고는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참 소름이 돋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냐, 더 잘했어야 되지 않냐, 더 자주 찾아뵈어라
뭐 제가 음식을 반찬을 요리를 해가면 맛이 없다, 더 잘해와라, 그러니까 칭찬을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참 그런 상황 계속 몇 년간 놓이다 보면은 계속 엄청난 그런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정말로 내가 뭔가 잘못하는 건가? 내가 진짜로 어떻게 해야지 이걸 벗어날 수 있지라는 죄책감이 많이 들게 되는데요. 단순히 아빠를 병원에 넣었다 이런 죄책감을 떠나서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런 결말까지 가게 되냐면 이게 안 끝나거든요. 절대 안 끝나요. 둘 중에 누가 하나가 죽기 전까진 안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와요. 아무리 병원에 넣어도 다시 병원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오고, 어떤 좋은 간병인을 붙여도 그 간병인이 그만두는 상황이 오고, 내가 계속 붙어 있으려니 나도 일을 해야 되고 경제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병원비는 누가 내고 밥은 나는 그럼 뭐 연애도 못하고 뭐 친구들도 못 만나나? 그럼 내 인생은 뭐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들기 마련입니다. 그때쯤에는 그냥 죽는 게 편하겠다,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참 웃긴 게 우리가 노멀하게 살면서 저 사람이 진심으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참 한편으로는 스스로에게 소름 돋고 내가 정말 악마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를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그게 참 많은 죄책감을 불러들였어요.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저는 동은이가 그 드라마에서 끝까지 계속 변하지 않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그 불 속에서 오열할 때 잘못됐다고 해. 그대로여서 고마워 엄마. 하나도 안 변해서 정말 고마워. 그 마음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 죄책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감정이거든요. 그걸 계속 심어줍니다. 그 문동은 엄마가 했던 것처럼 계속 심어주는데,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아마 끊임없이 노력했을 거예요. 드라마 속 동은이는 정말 끊임없이 노력했을 텐데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날 낳아준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효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뭐 그런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것을 끝까지 떼어내줘서 정말 오열하고 울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묘한 상황을 너무너무 연기적으로 잘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송혜교 배우한테 정말 많이 놀랐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정말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저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리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PTSD 온다고 했었던 거고요. 무튼 저는 엄마에 대한 복수가 동은이가 끝났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아마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야 겨우 마무리를 해가는 느낌이니까요. 아직도 그 여파가 저에게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글로리의 동은에게는 아마 완벽한 복수라는 건 없을 거예요. 그래도 다만 저는 드라마 속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친구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정말 자기만을 사랑하면서 자기만을 믿어가면서 앞으로 행복하게 그 남자친구랑 연애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으면 하는,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드라마 속 주인공은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에게도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 제가 감히 어떻게 위로를 하겠어요.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은 야 그래도 어떡하냐, 뭐 네 아빠인데, 그래도 어떡하냐, 뭐 네 엄마인데, 이런 소리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되게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한테라도 의지하고 싶으실 거예요. 되돌이켜보면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의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지금 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가장 궁금했던 거는, 제가 정신과에 가거나 상담실에 가서 가장 많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랬던 거는, 제가 언젠가 괜찮아지긴 할까요?
이거를 극복할 수는 있을까요? 이게 언제쯤 끝나기는 할까요? 차라리 언제 끝난다고 말이라도 해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계속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뭐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거든요. 언젠가는 끝이 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좋은 기운이 지금 이 영상을 너무 힘들어서 진짜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해서 누르신 분들에게 좋은 기운이 모두 가서 일이 정말 잘 뜻대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죄 심리학자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진이보다 문동은 엄마가 더 나쁘다. 왜냐? 연진이는 동은이를 책임져야 하고 키워야 하는 의무가 없지만 문동은 엄마는 그런 의무들과 책임들을 져버린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에게서 그런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면서도 계속 그게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희망과 뭔가 현실의 갭에 계속 빠져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부모를 내가 만약 선택할 수 있었다면 그런 부모를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들은 자식을 선택해서 내가 낳기로 선택해서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죠. 하지만 자식은 내가 이 세상에 나오고 싶다고 똑똑똑 제가 이 세상에 나오고 싶은데요 이렇게 해서 요청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건강하게 잘 살아주기만 해도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모를 죄책감과 혹시 모를 의무감에 시달리고 계세요? 내가 혹시 자녀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시달리고 계세요? 제가 이 생각을 깨어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깨어나오세요. 부모에게는 그런 책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식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나와서 행복한 시간들 많이 누르시고 날 좋아해주고 챙기는 사람들, 나에게 예쁜 말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런 시간 보내세요. 오늘 이 영상은 사실 너무 딥한 이야기야. 누가 이해할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 찍어봤어요. 왜냐면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용기를 내서 찍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글로리 보면서 문동은 엄마와 문동은과의 관계에서 PTSD가 오셨던 분들은 꼭 깨어나세요. 그리고 좋은 일 생길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가벼운 주제로 들고 올게요. 키 큰 여자를 위한 바지 추천을 들고 올 건데 너무 생뚱맞은 주제야. 너무 달라. 근데 그 주제로 들고 올 거야. 왜냐면 오늘도 그거 찍으려고 했어. 근데 갑자기 기사를 보는데 더글로리 기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재미있고 위트 있는 가벼운 영상을 들고 올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